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압도적 수익률의 반지하 경매라고 나와요. 이 책이 굉장히 좀 쉽고요.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는 반지상 씨고요. 무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일단 67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67페이지에는 이 경매를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법원이 공개한 부동산 사진을 보고 그 물건을 보러 갈지 말지 결정을 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인수하는 권리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같은 것으로 대중교통을 확인을 하고요. 거리 뷰로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플이 직방, 다방 이런 어플이 있으니까 주변 시세를 꼭 확인을 해보고요. 네 번째로는 편한 복장으로 나침반, 랜턴, 지도, 카메라 등을 챙겨서 임장을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안에 거의 다 이런 것이 있어서 휴대폰을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장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동네를 둘러보면서 이 동네가 살만한 동네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침반 어플을 활용하여 해가 지나가는 방향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틀이 깔끔한지, 오래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고, 현관문 앞에 물이 고여 있거나 천장에 물자국, 곰팡이, 거미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현관문과 우편함을 보고 그 다음에 전기와 가스 계량기 등으로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사람이 안 사는 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근처 부동산에 방문하여 시세와 동네 분위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94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빌라나 건물을 산다면 어떤 것을 고를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반지하 빌라를 얘기로 들었지만 전국구로 생각을 한다면은 꼭 반지하가 아니래도 부동산 빌라나 건물을 어떤 것을 사면 좋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분은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서울에 위치할 것, 두 번째로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할 것, 세 번째로는 볕이 잘 드는 물건, 네 번째로는 언덕에 걸쳐 있는 반지하 물건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마치 1층 같아서 언덕에 걸쳐 있는 반지하 물건이 좋고요. 다섯 번째로는 반지하 원룸은 반드시 피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신축 원룸이 너무 많아서요. 경쟁이 된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는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반지하 빌라를 팔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대지 지분이 많으면 건축업자에게 평당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팔 수가 있다고 해요. 경매 입찰가 결정에도 꼭 참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반지하를 가격이 올라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신 게 아니라 그냥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분이 이 반지하를 사신 거거든요. 경매로.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이든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이렇게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90년대에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어요.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고 다리가 부서졌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90년대 중후반에는 지어진 건물들이 좀 튼튼해요. 우리나라 건물들이. 대신에 2007년도에서 2008년에 지어진 집은 엉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지어진 집은
2007년도에서 2008년에 지어진 집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면 1997년과 2017년의 물가 비교표가 나와요. 근데 1997년도에는 임금은, 그러니까 월급은 146만 원 정도가 평균 월급이었는데 2017년이 되면서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죠. 근데 236만 원이 됐어요. 146만 원이었는데 236만 원이 됐으니까 1.6배가 오른 거고요. 시내버스는 400원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는 1200원이 되면서 3배가 올랐어요. 지하철도 400원이었는데 1250원이 되면서 3배 이상이 되었고, 경유는 리터당 323원이었어요. 1997년에. 근데 2017년에는 1141원이 되면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삼겹살 한 근은 3066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3,860원이 되면서 4배 가까이 올랐고요. 새우깡 같은 경우는 400원에서 1200원이 되었고 3배가 올랐고, 빼빼로는 200원에서 1200원이 되면서 6배가 올랐어요. 메로나 같은 경우도 200원에서 600원이 되면서 지금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건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가 않았어요. 현금 100만 원의 가치가 20년 후에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신에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고 건물 부동산을 사고 그것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내게 한다면 나는 원금과 이자를 내고도 내 생활비가 생긴다고 해요. 나는 건물과 부동산을 갖게 되고 현금보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가맹점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장과 부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맥도날드의 본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면 이 계약은 30일 뒤에 취소된다는 구절을 계약서에 집어넣은 거예요. 땅과 부동산을 소유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은 계속 가치가 떨어져요. 143페이지를 보면 건물은 허름하고 낡았어도 서울의 반지하처럼 현금 수익이 있고 토지 지분이 있다면 훌륭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요. 건물의 수명이 다하면 대지 지분을 건축업체에 팔면 된다고 합니다. 144페이지에는 세입자에게서 집안의 누수를 해결해 달라는 연락이 오면 3-4군데 정도의 업체에 전화를 해서요, 알맞은 업체를 선택해서 불러주고 비용을 지불한다.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주말에 해결해 준다고 말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1초가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기능이 좋은 한곰팡이 페인트를 칠해주거나 단열 벽지로 도배를 해준다고 합니다. 단열 벽지는 스티커 형식이라 전문가가 아니라도 시공하기가 쉽다고 해요. 193페이지에는 개인일 경우는 감정가의 70%의 대출을 받는 데에서 방차감이 있대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1,600만 원에서 그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방차감 보험 MCI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그리고 MCG 주택금융보증공사 상품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방차감을 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근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감정가의 80%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소액임대차 보증금, 즉 그 방차감금, 그 1,60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감정가를 받았어요. 근데 개인이 방차감 보험을 하여 대출을 받으면 1억 1,000만 원 곱하기 70% 대출, 그리고 방차감이 없으니까 7,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요. 1억 1,000만 원의 감정가를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1억
1,000만 원에다가 80% 대출에다가 방차감을 이제 1,600만 원 이상이니까 이제 만약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 주변 지역들은 2,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6,4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방차감 보증보험을 들으면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202페이지를 보면 경매는 권리 분석보다 명도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명도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고요. 낙찰 후에 배당일까지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세입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명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경매를 당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사시던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무조건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 배당일 5주 전까지 집을 비우면 50만 원, 그리고 배당일 4주 전까지 집을 비우면 40만 원, 3주 전까지 집을 비우면 3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요. 배당일 이후에는 이사비는 없고 명도 확인서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입자에게 선처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니 협상은 없다. 무조건 강제 집행으로 가겠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세입자의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하면 대다수 세입자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해당 부동산을 비워줬을 경우 낙찰자, 그 경매를 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법원에서 배당금, 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도 확인서는 절대로 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에는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배당을 받으면 법원은 그 경매 사건을 종결을 하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짧아야 6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갈 건데 제가 계약금이 없어서 먼저 배당금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세입자에게 배당일에 맞춰서 이사날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고요. 그 세입자가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이 없다고 만약에 하면 그냥 과감하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빌려주고요. 그리고 배당일이 돼서 이제 가까운 정말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뭐 형제 자매 혹은 정말 친한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으로 가서 이삿짐을 싸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요.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에 이제 가서 이사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배당일에 맞춰서 세입자를 법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사를 정말로 갔는지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면 명도 확인서를 전달을 해주고 그 배당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받은 배당금에서 내가 빌려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세입자가 배당일에 맞춰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당일에 맞춰서 법원에서 세입자와 만나서요. 그 명도 확인서를 세입자에게 주고 배당을 같이 받아요. 그 자리에서 새로 이사 갈 때까지 기간을 정하고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2달이면 2달 이렇게 그렇게 정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받은 배당금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하고요. 계약의 조건은 한 달 내에 이사 가면 월세는 받지 않고 한 달 이후부터는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208페이지에는 패권국가 로마인 만큼 수도 로마에는 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옛날에는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래서 그 수도 로마에는 항상 집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비싼 집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집세가 싼 집일 게 뻔하다.
로마 제1의 갑부인 크라수스가 수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위층에서 큰 소동이라도 벌어지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집들이었다. 로마인 이야기 3권에 나오는 2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오노 나나미, 그러니까 한길사에서 출판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비싼 집, 좋은 집 이런 걸 소유하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허름한 집이라도 그것을 세를 줄 수 있으면 그것을 소유하면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로마의 가장 큰 부자가 굉장히 낡은 집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집수리 문제예요. 이렇게 낡은 집이 있다면 정말 이런 낡은 집을 배당을 받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 곰팡이가 문제예요. 단열재로 보강을 한 후 도배를 하면 되고요. 외부와 만나는 벽과 창문에 보드를 대고 시공을 하는데요. 도배 사장님께 이 비용을 조금 추가하면 이거를 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렇게 잘 단열재로 보강을 한 후에도 곰팡이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벽지 위에 대원 인데코 항균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몇 년 동안 곰팡이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수 문제예요. 서울시는 노후 간 교체에 대해 80% 공사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수도관 교체 공사비는 1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80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아서 20만 원에 수리를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반지하다 보니까 뭐 1층도 마찬가지겠죠. 습기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누수가 없는데도 현관이나 복도나 계단 밑으로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물이 고이는 복도에 구멍을 뚫어서 집수정을 설치하고요. 집수정 안에 펌프를 설치하여 펌프에 관을 연결하여 물을 밖으로 빼내면 되는데요. 이게 업체에 맡기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드나 봐요. 근데 이 비용을 빌라 그 전 세대와 같이 분담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피해를 보는 앞집과 나눠서 분담을 하면 부담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자, 216페이지에는 위험 관리가 나와요. 작가의 첫 부동산 창동 반지하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월 1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35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대출이 10만 원이지만 35만 원의 월세를 받으니까 25만 원의 순수익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부동산은 창동 반지하와 같은 규모의 부동산을 두 채를 낙찰을 받았대요. 그래서 월 20만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0만 원이 나갔고 또 이제 20만 두 채니까 또 20만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세입자가 두 집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또 70만 원, 35만 원, 35만 원 이렇게 두 채니까 70만 원의 월세가 들어와서요. 총 순수익이 세 개의 집을 합쳐서 그러니까 한 집당 25만 원씩 해서 세 채니까 75만 원이 된 거예요. 순수익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늘려간다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인 회사 월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있어야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한 현금 흐름이 될 때까지는 회사와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월세가 밀리거나 공실이 생겨서 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고장이 나도 23개의 임대소득 파이프라인과 한 개의 회사 소득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위험 관리 측면에서 작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이 저자가 23채의 그 작은 반지하들을 모아서 한 채의 큰 임대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큰 한 채의 부동산에서 공실이 생기거나 월세가 밀린다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 개만 사면은
한 개만 사면 신경 쓰는 게 별로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불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집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224페이지에는 월세 받기 팁이 나와요. 월세를 안 주는, 잘 내는 그런 세입자도 있겠지만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은 월세의 최소 6개월분 이상은 받으셔야 하는 게 좋고요. 1, 2주는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한 달을 밀리면 세입자를 찾아가서 일주일 내로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요. 한 달 반이 밀리면 2달이 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을 꼭 세입자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달이 밀렸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모든 손해배상은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꼭 넣고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심판 청구 소송은 절차가 간단하고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6페이지에는 내용 증명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 증명 내용에는 받는 사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빌라 몇 층, 몇 호 이렇게 나오고요. 내용 증명이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얼마 500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을 임대차 기간을 2005년 8월 4일부터 2년간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분, 2016년 8월분 총 2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본 내용 증명을 통하여 지급을 촉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나오고요. 269페이지에는 소장, 2달 밀렸을 경우, 2달 이상 빌렸을 경우에는 그 소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얼마에 이제 밀렸으니까 이것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책을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소송을 하시면 돼요. 237페이지에는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와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인데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수많은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는 히스키트 카탈로그로 텔레비전을 만들어 봄으로써 무엇이든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아마추어 그러니까 공학도를 위한 그런 만들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분이 무엇이든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는데요. 작은 성공은 삶에 자신감을 준다고 해요. 작게 시작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두께 0.1mm의 신문지를 몇 번 접어야지 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접는 게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이론적으로는 42번, 42번 만에 달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일도 조금씩 반복하게 되면 아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과 40 사이 오구라 히로시의 30과 40 사이라는 책에 나오는 11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61페이지에는 경매로 한 채를 낙찰을 받아서 25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잡고요. 그것을 한 채씩 더 늘리라고 합니다.
당신의 월급을 넘어선 임대소득이 생길 것이다.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되면. 269페이지에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꿈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라는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